모델하우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시려는 분들이 마이너스 옵션 주의해야 될 점들 꿀팁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봐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혜수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옵션 현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 볼 건데요. 마이너스 옵션 현장이 어떤 거냐 하면은 골조만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스위치 콘센트들이 허공에 떠 있고 벽들이 세워져 있지 않고 공사가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현장들이 바로 마이너스 옵션 현장입니다. 보통은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때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고 분양을 하는데요. 모델하우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 원하시는 구조로 구조 변경을 하시거나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시려는 분들이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현장은 계룡건설에서 지은 지축 9폴의 24평형 현장입니다. 웨인스코팅과 헤링본 마루, 벽등과 샹들리에들을 활용을 해서 프렌치 클래식 인테리어로 진행을 했던 현장입니다. 가볼까요? 먼저 현관을 보시면 벽면이 대형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닦이고 오염도 안 되는 소재로 시공을 했고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통일감을 주었고, 중문 같은 경우는 비대칭 여닫이 중문, 프렌치 클래식 스타일의 골드바 손잡이와 모루 유리로 활용을 해서 중문에도 프렌치 클래식 스타일의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신발장 보시면 신발장에도 한샘의 유로 클래식 도어를 활용을 했고, 현관에서 들어오면 복도가 있습니다. 중문 맞은편으로 그림과 웨인스코팅 몰딩 그리고 벽등으로 그림을 또 강조를 해줬어요. 들어와서 우측면을 보시면 키친 파넬로 벽면을 아트월처럼 해드렸는데요. 벽면 같은 경우는 현관에서 보셨던 폴리싱 타일과 같은 디자인의 비앙코 카라라 키친 파넬로 시공을 해드린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키친 파넬에는 키친 파넬 몰딩을 활용을 안 하고 저희가 골드 손잡이랑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골드 코너비드를 활용을 해서 모서리 부분들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썼고, 복도에도 모두 다 자석이 붙는 공간이라는 거죠. 애기들이 있는 집이어가지고 여기 벽 복도에다가 가나다라 이런 거 붙여놓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입구방에 들어가 보면 귀여운 샹들리에가 저희를 맞이해줍니다. 아이들 방인데요. 루버 셔터라는 공간 분할을 해둔 파티션이 있습니다. 이 파티션은 접으실 수도 있고 공간을 분할하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쓰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좌측은 침대방, 우측은 아이들 놀이방이나 추후에는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실 예정이어서 각각의 공간을 목공 계획을 짜서 들어간 현장입니다. 목공 계획을 짤 때 이 공간에 어느 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반대편에는 어느 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들어갈 가구들에 맞춰서 미리 계획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현장 같은 경우 침대방에는 벽면에 매립 독서등도 두었습니다. 아이방에 어울리는 귀여운 모양의 샹들리에와 세트인 벽등까지 배치를 해서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줬는데요. 벽면에는 커튼박스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저녁에는 그것만 불을 켜실 수 있게 중간중간 다 우물천정을 만들어 두어서 고가 높아 보이다 보니까 샹들리에가 들어가도 너무 또 아래로 내려와 있지 않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인데요. 와, 너무 예쁘죠? 주방은 한샘 키친바흐 맨하탄 하이글로시 화이트를 활용을 해서 반짝반짝 예쁜 주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맨하탄 제품 같은 경우는 6면 도장을 해요. 뒷면까지도 다 도장을 하는 거고요. 너무나 고급스럽고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키친바흐만의 하이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키친바흐 주방 같은 경우는 내부에 들어가는 부속품까지도 다 수입 제품들, 견고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오래 쓰시기에 양호하시고요. 비포 서비스, 키친바흐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필요하시기 전에 안내를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친바흐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는 10년 동안 AS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방 아일랜드에 후드가 없죠. 아일랜드 쿡탑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후드 일체형 쿡탑을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는 현관 팬트리보다 주방이 넓은 게 더 좋다 말씀을 해주셔서 현관 팬트리를 없애고 주방으로 구조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저희가 단높임을 했고요. 뒤쪽에 가벽을 세워서 냉장고를 현관 팬트리였던 공간으로 쏙 넣었습니다. 주방 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비앙코 카라라 키친 파넬이 둘러져 있습니다. 복도부터 주방까지 다 키친 파넬로 활용을 해서 어디든지 또 자석도 붙일 수 있고 잘 닦이고 오염도 좀 덜 되는 그런 소재로 벽면을 디자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거실을 한번 보면요. 벽면에 웨인스코팅 몰딩을 두르고 그 위를 도장을 했습니다. 웨인스코팅 몰딩의 비율과 허리 몰딩의 위치와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고객님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는데요. 스위치나 콘센트 그리고 또 스피커 같은 것들을
걸리면 위치를 이동을 해줘야 돼서 까대기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서 몇 가지는 까대기를 하고 이동을 시켜서 완성한 벽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도 마찬가지로 한샘의 유로5 클래식 도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프렌치 클래식 몰딩이 들어가서 분위기를 통일시켜주는 느낌을 주고요.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의 손잡이를 원하셔서 따로 시공을 해서 모티스락으로 달아드렸습니다. 우물천정이 거실에도 있습니다. 우물천정에 또 프렌치 클래식 몰딩을 둘러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샹들리에도 위쪽에 올라가서 너무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해드렸고요. 냉난방기가 같이 되는 시스템 에어컨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현장에 가보면 매립되어 있는 에어컨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천정에 다시 설비를 잡아서 만들어드린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다음으로는 욕실인데요.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옵션 현장에 가보면 욕실에 바닥에 난방배가 들어있고 조적 젠다이 쌓여져 있는데 조적 젠다이가 얼만큼 길게 쌓여져 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길이에 따라서 처음에 있는 그 사이즈 그대로 유지하실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쓰셔서 욕조 쪽까지 연장을 하신다거나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모양이 딱 그대로여서 젠다이 넓이를 바꾸지는 않고 젠다이를 살려서 코너비들을 둘러서 마감을 해드렸고요. 기존에 욕실이 천정까지 또 뚫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고를 높여서 타일을 시공할 수 있었고요. 한샘 프렌치 클래식 벽장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장에도 한샘의 맨하탄 주방 손잡이를 가지고 와서 골드 손잡이로 통일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손잡이만 바꿨을 뿐인데 디자인이 좀 달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욕실에 벽등을 달았습니다. 벽등을 시공을 하시려면 미리 전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벽장 안쪽에도 콘센트 박스를 넣어드렸는데 그 부분도 미리 전선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안방을 한번 보면요. 저희가 기역자로 이렇게 가벽을 세웠는데 원래는 트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안방은 한쪽 벽을 녹색으로 포인트 벽면을 주었는데요. 그 공간에 벽등을 설치를 해서 그림을 좀 비춰줄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샹들리에가 있고 우물천정이 있습니다. 커튼박스 간접 조명도 있고요. 전기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던 현장이고요. 전기 조명 구획을 하실 때는 천정 공간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석고보드랑 원천정 슬라브 사이까지의 공간을 꼭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는지 우물천정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사전 점검 가시게 되시면 꼭 천정고 높이를 재보세요. 조명 하나만 빼보면 재볼 수 있거든요. 최고! 두 번째 현장은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서동탄 양원해안의 24평 현장입니다. 두 현장이 공간 구조가 똑같아요. 현관에 이제 팬트리룸이 있는데 팬트리룸 공간을 아까 현장에서는 저희가 주방에 편입을 시켜서 그 공간을 냉장고 공간으로 활용해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 공간은 냉장고로 활용을 할 수 없게 현관의 벽이 내력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력벽을 허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팬트리룸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 대신에 스타일러를 빌트인해서 또 이제 여닫이 팬트리 열면 선반도 넣어서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프리미엄 스윙 중문을 활용을 해서 현관에 포인트도 주었어요. 기존의 현관에 있던 분전함이 선도 노출되어 있고 뒷면도 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몸통까지 저희가 마감을 다시 해드렸고 나가면서 일괄소등 하실 수 있는 콘센트 박스 위치도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옵션에서는 가셨을 때 체크하셔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입구방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문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문을 최대한 높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건설사에서 정한 문 높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천고를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입구방을 알파룸과 자녀방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가구의 사이즈에 따라서 벽 위치를 정해서 분할을 해줬습니다. 한 방이 사이즈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큰 공사거든요. 다시 벽면을 뜯어야 되니까 미리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공간은 욕실입니다. 기존에 이 현장도 아까 현장과 마찬가지로 가운데에만 젠다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젠다이를 옆으로 길게 늘려줬습니다. 다 졸리컷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이 현장은 롱젠다이로 만든 다음에 졸리컷을 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고 매력이 있는데 길게 쓰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 조명도 활용을 해서 저녁 같은 때에는 간접 조명만 켜고 욕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인데요. 아까 현장은 비앙코 카라라 패턴의 키친 판넬을 둘렀다면 이 현장은 샌드스톤 화이트 키친 판넬을 시공을 했습니다. 또 이 키친 판넬 위에 전자식 시계도 시공을 해서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렸고 선반도 있어서 가벼운 것들 올려두실 수 있게 시공했습니다. 아일랜드 보시면 아까보다 더 길어요. 여기는 아까 현장보다는 주방의 폭이 좁아졌었거든요. 냉장고를 팬트리 쪽으로 못 넣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방의 폭이 좀 좁아져서
좁아져서 아일랜드도 좁아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겠지만 안방의 가벽을 주방으로, 그래서 이제 주방 아일랜드를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까지 이렇게 길게 뺄 수 있었고요. 이쪽 벽이 안 되면 저쪽 벽을 활용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방감이 있는 대형 아일랜드가 들어갈 수 있는 현장으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아일랜드에 소형 가전용 콘센트도 매립을 해드렸고요. 이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할 거, 후드, 공용 배기 후드라고 하면 미리 선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댐퍼를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옵션 현장에서는 꼭 우리 집이 공용 배기 후드를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스에서 인덕션 변경하실 때 자동 소화 장치가 연결될 수 있게 전기 설비가 잡힐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서 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매립을 해줬습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매립해준 게 나중에 내려오더라도 거슬리지 않게 우물천정이 중간에 올라간 부분에다가 실링팬을 시공을 해줬고요. 실링팬이 돌아가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사이드로 다운라이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간접 조명을 넣어서 간접 조명만 켜실 수도 있게 은은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얼플러스를 활용을 해서 매립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실 전면에 와이드 얼플러스가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아트월에는 사하라 라이트 와이드 월 플러스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공간에는 월패드도 붙어 있고 스위치도 있고, 근데 이 스위치가 기존에는 전자식 스위치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똑딱이 스위치로 교체를 했는데요. 교체를 한 이유는 전자식 스위치가 2구까지밖에 회로를 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타공도 많이 했고 간접 조명도 많이 들어가는데 회로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2구에서 6구로 쓰기 위해서 일반 똑딱이 스위치로 교체를 했습니다. 월패드에서는 활용이 안 돼요. 그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대신에 일괄소등과는 꼭 묶어주셔서 일괄소등 버튼으로는 월패드나 현관에서도 작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일괄소등과 똑딱이 스위치로 바꾸는 그 스위치를 같이 묶어주시는 게 꼭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방을 보면요.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짜줬어요. 가벽을 세워서. 가벽이 나중에 세우고 마감까지 하고 나면 이걸 세운 가벽인지 기존에 있었던 벽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공간 구획을 처음부터 짜놨기 때문에 주방 쪽 아일랜드를 넓게 쓰고 안방 드레스룸을 조금은 좁혀서 이렇게 드레스룸을 귀엽게 짜줬고요. 만족해 하셨던 공간입니다. 아까 집이랑 좀 다른 부분은 이 집 같은 경우 투인원 에어컨, 기존 에어컨 설비를 활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에어컨 박스 살려서 해두었고요. 회로를 분리해서 간접 조명도 저녁에 은은하게 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마이너스 옵션 현장을 비교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현장들 같은 경우는 정말 평면 계획과 조명 계획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옵션 현장들이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을 했을 때 제외되는 금액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목공 비용이 경량 가벽을 새로 세우다 보니까 좀 더 들고 철거비는 또 안 들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경량 가벽이 아예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롭게 또 구조를 짜실 수도 있고 문 높이도 높이실 수 있고 다른 집들과는 다른 디자인을 시도를 해보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현장은 특이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업체랑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줄 수 있는 디자이너와 구획을 같이 짜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